조동사와 시제입니다. 1번부터 할게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가 붙으면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되니까 조금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온 should have pp는 무슨 뜻입니까? 했어야 네, 뭐 했어야 했다라는 뜻이죠. must have pp는 무슨 말이죠? 했을 거야. 너무 했을지도 과거에 틀림없이 뭐뭐 했을 것이다, 했었을 것이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pp는 뭐냐면 이것도 과거 추측 90%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정 추측이에요. 얘는 긍정 추측입니다. 즉 must not have pp는 일반적으로는 안 가르치고 캐나다의 pp로 부정을 취합니다. 그다음 might have pp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과거 추측 50% 정도라고 적으면 되겠죠. 2번은 이따가 할게요. 먼저 1번 문제 풀어봐. 바로 위로 올라가서. 자, 1번 뭐가 답이야? 이렇게 must하고 should를 쌍으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must하고 should의 뜻이 원래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 중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have pp가 붙으면서 뜻이 조금 반대로 바뀌니까 should pp하고 must pp를 내는 것 같습니다. 위에 문제를 풀어보면 emergency라고 뭐라고 적어서 긴급사태이죠. 응급사태. 응급사태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폴리스 경찰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추측 2번은 이따가 하고 3번부터 할게요. 조동사 관용 표현이라고 했는데 관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로 캐나델프 ing고 한 칸 밑에 있는 캐나델프 동사 원형인데요. 캐나델프 동사 원형은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말할 때 잘 쓰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글을 많이 읽으니까 cannot help ing 즉 첫 번째 형태로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칸 밑에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아마 원모일 것이다. 영어로 뭐라고? may well입니다. 우드레드 A된 B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B 하는 이 앞에 있는 동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use는 뜻이 뭐죠? 네, 하고 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좀 설명을 해보고요. may as well은 무슨 말?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오드라이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뭐랑 헷갈리죠? may well과 may as well이 헷갈리죠. may well과 may as well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긴 게 as가 있고 없고 하죠. 그래서 그걸로 구별하면 되는데 뭐라고 적냐면 may as well은 as라는 단어가 뒤에 as랑 잘 어울리니까 두 가지 동작을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A를 하겠습니다. B 하는 것보다 등등으로 바로 위에 있는 우드레드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는 뭐가 생각될 수도 있어. 당연히 이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네. 우드레드 A 된 B와 may as well A as B는 둘 다 무슨 뜻이냐면 A와 B 둘 다 하기 싫은데 그래도 조금 A가 더 나으니까 A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단어를 외우기도 싫고 단어를 안 외워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싫은데 둘 다 싫은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게 단어를 외우는 것이니까 할 수 없이 외운다라는 단어를 쓸 때 저런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used를 따로 하겠습니다.
비동사가 없는 used라는 표현이 있고요. 비동사가 있는 used하고 이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뜻을 지금 적어보세요. 그리고 빈칸에 있는 동사 모양도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써봐. 아는 대로 빈칸을 한번 채워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고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아는 대로 써봤어요. used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우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used가 나올 때 사용되다의 의미일 때는 동사 원형이 나오지만 익숙하다의 의미일 때는 ing 모양이 나옵니다. 2번하고 3번을 구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앞에가 사물은 사용되지만 사람은 익숙하니까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라서 빨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법 문제로는 당연히 뭐가 나오지만 동사 모양이 나오겠죠? 뭐만 외우라고? 무조건 이걸 외워야 돼요. 왜냐면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희귀하고 예외적인 경우니까 대부분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to 다음에 ing 나오는 익숙하다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익숙하다를 외우라고. 무조건 익숙하다. 그래서 be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ing가 나올 때는 익숙하다의 뜻이고 앞에 사람의 주어가 잘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쓰고 나서 3번을 풀어보십시오. 삼 3번을 풀었어요. 삼 번 답은 앞에 부분이 IT 컴퍼니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혼자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옛날에 했는데 지금 안 했다는 말로 used가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표현이 맞다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요? 익숙하다를 되려면 뒤에 ing가 와야겠죠? ing가 안 왔기 때문에 사용되다 등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저게 맞다면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회사에 이용당하는 것이니까 조금 많이 이상하긴 하지만 뭐 그럭저럭 말도 되긴 하죠. 그래도 앞에 표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us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 이 동사 원형이 어떠한 모양임에 따라서 뜻이 살짝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동작 동사가 나오면 옛날에 그 동작을 자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뜻이고요. 이 동사 원형 자리에 상태 동사가 나오면 옛날에는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니라는 뜻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책에서는 학원했다로만 가르치죠. 즉 A만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를 해석 못하니까 그렇게 적어봤고 이것을 또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 동작 동사일 때는 would랑 같이 쓸 수 있지만 상태 동사일 때는 would랑 같이 쓰지 못한다. 혹은
유스는 동작과 상태에 다 쓰이지만 우드는 동작 동사에만 과거의 습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동작 동사, 상태 동사를 대부분 학생들이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적고 상태 동사의 대표적인 비동사를 적고 우드비가 틀리다라고 외우면 문제를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외우라고 많이 시켰던 익숙하다의 표현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 자리에 accustomad라는 단어를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비동사 자리에 get을 써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꼭 뭐를 외우라고? 익숙하다를 외워야 돼. 익숙하다 모양 어떻게 된다고? 비유스 다음에 ing,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하나를 외우면 아마 나머지도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설명 안 했죠. 2번은 좀 적을 게 많아서 일부러 프린트를 좀 가져왔으니까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영어 구조에서 굉장히 이상한 구조인 서브정티브라는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몇 쪽이라고 돼 있죠? 1에 2. 자, 이렇게 표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표를 가지고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어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는데, 이 구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앞에 있는 주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첫 번째 바라다,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주어한테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거나 중요하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때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should이므로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should를 억지로 빼가지고 동사 원형을 쓰는 아주 희한한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특정 동사들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바라다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외워봅시다. 첫 번째 제안하다 뭐라고? 예, 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주장하다 뭐라고? insist. 제안하다 영어로 뭐라고? propose. 영어를 따라하라고. 요구하다 영어로? 요청하다 영어로? 추천하다 영어로? 예, ask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뒤에 대시 나올 때 요청하다의 뜻으로 살짝 의미가 바뀝니다. 이때 이런 동사들은 뒤에 대조 동사 나올 때 동사 모양이 희한하게 동사 원형으로 쓴다는 얘기죠.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요. 주요 명제라고 많이 가르치죠.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1번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2번까지 같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표현도 뒤에 조동사 나올 때 그 동사의 모양을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에 예문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 많이 보일 겁니다. 자, 책에는 프린트는 없으니까 화면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의사가 레커멘드 뭐 했다? 추천했습니다. 뭐 하라고? 좀 쉬어라. 예. 그 다음에 they insist, 그들이 주장했습니다. 뭐 하라고? 우리가 저녁을 같이 좀 먹자고. I insist, 내가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같이 저녁을 하자고. 그 사람이 demand 뭐 했다? 요구했습니다. 여자가 뭐 하라고? 사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앞에 있는 주어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 있는 것을 동사원용으로 쓰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앞에 he나 she라는 주어가 3친 단수면 해석 같은 걸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는 앞에가 과거니까 과거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그렇게 쓰지 않고 동사 원형으로 썼으니 아주 희한한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5번 볼게요. 닥터가 레코멘드 뭐 있다? 추천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자, they insist 그 사람들이 주장했습니다. 뭐 하라고? 자, 낫의 위치가 저렇게 이상하게 되는 이유는 여기다가 뭐를 써보면 슈도가 빠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게 이상하죠.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송태일 때 비동사 PP 비동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보일 겁니다. 전혀 틀리지 않은 문장들입니다. 네,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됐어? 풀지 않았던 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코트로 시작하죠. 법정이 오더 뭐 있다? 명령했습니다. 디펜던트 누구한테? 피고한테 뭐 하라고? 지불하라고. 벌금을 지불하라고. 어느 정도의 벌금이냐면 10,000 달러입니다. 이건 얼마죠? 10,000입니다. 네, 1000 곱하기 10입니다. 10,000이죠. 10,000달러. 네. 자, 이럴 때 앞에 있는 동사가 바라다, 명령하다 등등의 뜻이기 때문에 should가 빠져 있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얘기죠. 저거 3치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s도 붙이지 않고 앞에 있는 과거 동사와 일치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되게 희한한 모양인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2번 설명을 읽어보면요. 주장, 요구, 명령, 제한 등을 나타내는 동사, 즉 insist나 demand나 suggest나 recommend 등의 동사 뒤에 대절이 목적으로 오면 종속절의 동사를 should가 있는 동사 또는 없는 동사 원형 형태로 씁니다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는 제가 한 설명입니다. 단 당위성이 뭐야? 나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할 때 고등학교 마찬가지인데 저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으면 설명을 안 해놔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저걸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아는 표현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만 멍청한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영어 책 혼자 읽기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죠. 당위성은 이 말입니다. 즉 should랑 같은 뜻입니다. 그럼 뭐뭐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뜻이 없을 때는 동속들의 동사는 다시 시제일치의 규칙을 따릅니다 라는 표현이 어떤 설명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역시 프린트를 보고 다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심화 서부정티브 구조를 취하지 않는 suggest와 insist입니다. suggest는 insist는 대단의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대절 안에 주동사가 뭐뭐 하는 게 좋겠다 혹은 당위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다시 써보게. suggest가 무엇이라고? 제안하다란 뜻이면 that 안에 조동사를 어떻게 적었어요? should 동사 원형으로 적었죠? 네. 그런데 suggest가 제안하는 뜻이 아니고 암시하다나 시사하다의 뜻으로 바뀌면 그때는 대단에 있는 조동사를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재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현재나 과거 동사를 쓴다고 합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고 suggest가 암시하다, 시사하다의 뜻임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적어? 사람은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물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 신입생이 와서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 문법은 못하고 듣기를 잘합니다가 나왔다고. 알겠어? 그런 사실을 보여줄 뿐이지 문법을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 그지? 테스트지는 그 결과만 보여줄 뿐이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됐어요? 잘 나오는 조어를 제가 싹 찾아가지고 책을 찾아서 적어놨어요. 첫 번째 뭐?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statistics 뭐라고 적어? 통계 자료가 보여주기를. 리서치 조사가 보여주기를. 스터디 연구가 보여주기를. 에비던스는 뭐야? 증거가 뭐라고 보여주냐면 이 사람의 지문이 범인의 지문과 99.9% 일치합니다. 입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슈도가 있으면 안 되고 동사 원형도 있으면 안 됩니다. 됐어요? 다시 insist는 대책이 없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됐어? 네. 그럼 다 했네요. 밑에 시제용법은 설명을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보게. 항상 과거 쓸 때 언제 쓴다고? 이런 거 있을 때. 현재 쓸 때 어떻게 된다고? 바뀌지 않는 것. 나는 남자다 하죠. 남자였다 써봐. 되게 징그러운 말이 됩니다. 네, 바뀌지 않는 거. 네. 완료 시제는 어떻게 모양이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뭐랑 뭐랑 합쳐진 거지? 과거와 현재가 합쳐진 겁니다. 헤드 PP도 동사가 두 개죠. 단어가. 그럼 뜻도 두 개겠지. 나머지 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십시오. 지금. 일 번 밑줄 이렇게 치고 과거니까 과거죠. 2번은 이렇게 괄호를 친 다음에 컴마까지. 여기는 뭐뭐 할 때이고 여기는 뭐뭐 할 것이다 입니다. 그럼 어디다가 위를 쓰고 여기다가 위를 쓰고 여기다가 위를 안 쓰면 되겠죠. 흔히 하는 말로 선생님들이 시간과 조건의 부사들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문법 사항입니다. 3번 센터에 밑줄 쳐서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헤드 PP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어렸을 때라는 말이기 때문에 더 과거를 표현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헤드 PP를 적으면 더 좋겠죠. 자, A번입니다. A번에 1번 뭐라고 그랬어? 패키지가 소포,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택배인데 택배가 도착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 했어야 했다라는 단어는 3번입니다. 자, 주피터라는 행성이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도 옛날도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풀겠습니다. B번에 1번 뭐가 틀렸어요? 이렇게 밑줄 치고 과거로 쓰면 되겠죠. 18세기가 과거니까.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캐나델프 ing입니다. 어떤 학생은 캐나델프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고치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법만 끼워가지고. 네. 제 입장에서는 캐나델프 ing를 더 쓰고 싶습니다. 어때 고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3번의 레커멘드에다가 뭐 하는 게 좋겠다? 이 계약이 다른 사항을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should include를 쓰거나 should가 빠진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C번은 뭐가 틀렸어요?
밑줄 여기다가 하시면 되죠. for라는 다 나가 있으니까 50년 동안이라는 뜻이므로 현재 완료를 써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책의 한 강의에 세 강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수금반은 이렇게 수업을 할 거고 화목토반은 이렇게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숙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책의 구성을 보시면 여기는 제가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제가 안 풀어줍니다. 여기는 제가 수업을 하고 여기는 안 풀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A, B, C 고르거나 1, 2, 3, 4, 5 틀린 즉 한 덩어리 단락으로 문제를 내는 부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서 틀려가지고 오세요. 예, 그러면 제가 틀린 거 위주로 수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클래스 OMR 오늘 정도에 올려주면 예, 주말에 풀어가지고 화요일까지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끝!